생명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삶과 죽음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40억 년 생명의 연대기 가운데 마지막에 출현한 인류에게서 질문은 시작되었다. 생명 역사의 오랜 관찰자이자 주체로서 머나먼 우주를 향해 던진 동시에 존재 속으로 깊이 다가가는 질문이었다. 답을 구하는 여정에서 인류는 몇 가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하나가 유전자다. 인류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나 알려진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평선 넘어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섭니다. 긴 항해의 끝에 무엇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돛을 올린 걸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그래온 것처럼 말이죠. (2016년) 중국의 인구는 13억 7천만 명을 넘어섰다. 거대 국가에서의 음식 산업은 경제 동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에선 특히 돼지고기 가격에 민감하다. 중국인 식탁에 오르는 육류의 80%가 돼지고기이기 때문이다. 中国有我们的肉类很多，有牛肉啊、羊肉啊、鸡肉、鸭肉、狗肉，但是我们中国人最愿意吃的是猪肉，猪肉吃的就相对人均来讲最多。 2015년 중국인은 1인당 31.6kg의 돼지고기를 소비했다. 중국 전체로 보면 4,360만 톤. 그해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이었다. 유전자를 교정한 슈퍼 근육 돼지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2015년 7월에 한국 유전체 교정 연구단은 중국 연변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신품종 돼지를 소개했다. 보통의 축산 돼지들에 비해 근육과 단백질 양을 높이고 지방은 낮춘 새로운 종류의 돼지였다. 最明显的特点是，就是一个肌肉多而且呢脂肪少可以说是几乎没有脂肪，全是一个肌肉。 슈퍼 근육 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근육량이 20%가량 많다. 같은 무게에서 살코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다. 가축의 품종 개량은 보통 교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슈퍼 근육 돼지를 탄생시킨 건 전통적인 교배가 아니라 유전공학이었다. MHTN 基因，这个是一个所有的生物里面都存在的一个基因，它就是一个肌肉生长抑制基因。如果把这个基因突变了，就是失去了功能的话呢，把机体呢这个肌肉生长的这个无法抑制，就是这个过分的生长。 1997년 과학자들은 생체에서 근육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아냈다. 근육 세포가 어느 정도 발달하고 나면 더 이상의 증식과 분할을 억제하는 유전자였다.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에 마이오스타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강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년 만에 한중 합작으로 탄생한 슈퍼 근육 돼지가 바로 근육세포에서 마이오스타틴 유전자를 제거한 돼지다. 교배 방식으로 원하는 품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세대가 걸리는 게 보통인데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수정 단계에서 유전 정보를 바꾸면 곧바로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것이다. 물론 유전 정보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조직의 최소 단위는 세포. 인간의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는 소기관으로 구성되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와 단백질을 수송하는 골지체, 그리고 세포액이 그것이다. 또 세포액 안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안에서 각각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유전자다. 인간의 경우 염색체 안에는 30억 쌍의 염기 서열이 존재한다. 유전자는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이라는 4개의 염기 성분이 쌍을 이루어 이중나선 구조로 연결된다. 이 염기쌍이 어떻게 나열되는가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데, 이 유전 정보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유전자 교정이다. 사실 인간 유전자 지도를 연구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염색체 속에서 이중 나선 구조로 된 유전 물질을 발견한 건 1953년입니다. 인간 유전자의 모든 염기 서열을 판독하는 게놈 프로젝트는 1990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야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 지도입니다. 제 DNA를 채취하고 분석한 유전체 정보인데요. 60억 개의 유전 정보가 어느 세포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개인 차이가 생깁니다. 비만 유전자나 암 유전자란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비만을 일으키거나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발병을 막기 위해서 그 부위를 절제했죠. 아마도 유전자 지도를 토대로 절제 수술을 감행한 건 최초의 시도일 겁니다. 생명공학은 이제 유전자 분석을 도구로 질병을 예측하고 특정 유전자를 교정하는 단계까지 돌입했습니다. 앞에서 본 슈퍼근육돼지도 그렇게 해서 탄생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유전자를 도대체 어떻게 교정한다는 걸까요? 현대의 유전공학은 생태계 모든 유전자의 완벽한 해독을 목표로 한다. 아직까지는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 가운데 일부 유전자들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파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오스타틴 유전자다. 그리고 한중 공동 연구팀은 어미 돼지의 난자 세포에서 마이오스타틴 유전자를 찾아냈다. 这是一个 T 细胞克隆的一个第一步啊，我们去除这成熟卵母细胞的一个核的过程。 연구팀은 먼저 어미 돼지의 난자 세포에서 근육 성장 방해 유전자를 제거했다. 그리고 유전자가 교정된 난자를 다시 어미 돼지의 몸에 주입하고 수정을 거쳐 마이오스타틴 유전자 결핍 돼지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렇게 특정 유전자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을 유전자 교정법이라고 하며, 여기에 쓰이는 도구가 유전자 가위다. 유전자 가위는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찾아서 그 위치를 절단하고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특정 위치가 잘린 유전자는 재조합이나 복구,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유전 정보를 구성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근육 성장에 관한 유전 정보를 바꿔준 것이 슈퍼근육 돼지다. 자연계에서도 유전자는 다양한 변형을 일으킨다. 바이러스 침투에 대항하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유전 정보는 세포가 분열할 때 똑같이 복제된다. 그래서 부모가 지닌 특정한 형질이 자손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전자 교정은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유전자를 제거해서 그 작용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출생 이전에 미리 유전 정보를 바꿔서 문제를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 我们可以，在现在我们的实验室来说是只能是对我们操作这个 MST 基因来提高猪的一个产肉量，这是一个直接的一个第一层面的一个目标。但是呢，我们可以用这个猪来做很多有关人类的疾病，假如说人的肌肉萎缩症，还有什么其他的这个人的减肥方面都可以用这个技术来进行应用。 돼지를 모델로 한 유전자 교정은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Where we can see around us some of our genome-edited pigs. They can range from about 1 year to my right to in here we house the ones from about 4 months, as you can see the little ones next to me right now. We engineer them mostly for disease resistance, or some of them to model human disease as well. 동물생명공학 분야의 선두주자인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 이 연구소에선 최근 돼지 축산업을 괴롭혀온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정복을 선언했다. 돼지가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을 갖게 하는 유전자 교정에 성공한 것이다. I've been working on is the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and the disease agent responsible for that is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And we know the way in which that virus gets into pigs and into their cells through a molecule called CD163 is involved in that. And we've changed the CD163 gene so that it no longer, if you like, cooperates with the virus, and the virus can no longer get into the cells.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한 피해가 미국에선 연간 7,400억 원, 유럽에선 2조 원이 넘는다. 전염병 퇴치 가능성은 축산업계의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If we could make pigs that are completely resistant to that, and we and others in the United States have demonstrated that's possible, then we could eliminate that loss to the pig, for the pig industry. Be a matter of disseminating the animals in the most efficient manner possible. But it will be possible to make big changes in the animal side of agriculture. 앞으로 축산 농가에서는 선천적으로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에 강한 면역 돼지를 생산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유전 정보가 바뀐 돼지를 우리가 먹어도 될까? In most cases, there's no physiological difference because it's basically just speeded up natural breeding. It's not transgenic, it doesn't have a bacterial gene. They're really just pigs, so there's absolutely no risk to eating these genome-edited animals. 유전 공학은 때로 부작용과 윤리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유전자 교정법은 과연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원래 자연계에서는 무작위적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그 돌연 변이가 후대로 유전되면서 진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생명공학에서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교정이라고 말하는 건 이런 돌연 변이 메커니즘을 응용한 것이죠. 그리고 인류는 유전자를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생명 현상의 돌연 변이에 개입해 왔다고 합니다. 특정한 종류로 교배해서 육종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 인류는 끊임없이 농작물의 유전적 변이를 자극해왔다.
오랫동안 그것은 병충해에 더 강하고 더 많이 생산되는 작물을 선택적으로 교배하고 육종하는 방식이었는데, 단점이 있다면 한 품종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 분야에서도 유전자 교정 실험이 활발하다. 검은색 그래프는 이제 야생종 콩, 저희가 현재 먹고 있는 콩의 지방산 함량을 나타내고 있고, 빨간색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교정한 작물에서 이제 콩에서 나온 기름의 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레인산이라고 불리는 거는 저희가 만든 콩이 훨씬 더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콩에 비해서 교정한 콩이 훨씬 더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는 걸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국제기관인 유전체 교정 연구단에서는 대두에서 불포화 지방산 합성 유전자를 제거했다. 이 콩에는 불포화 지방산 대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올레인산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단은 담배의 품종을 개량하는 유전자 교정에도 성공했다. 아미노산 합성에 관련된 유전자를 교정해서 제초제의 저항성을 높인 담배를 만든 것이다. 연구단의 다음 프로젝트는 바나나 살리기다. 바나나는 세계 4대 작물 중의 하나로 저개발 국가에선 식량을 대체하지만 유독 곰팡이균에 취약해서 멸종될 수도 있다. 더구나 바나나는 무성생식 식물, 교배 자체가 불가능해서 유전자 교정 외에는 품종 개량을 앞당길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연구단은 현재 바나나 유전체에서 곰팡이균에 반응하는 인자를 파악하는 중이다. 바나나 같은 경우는 약 500메가 정도의 그 지놈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게 다 일일이 해독이 됐고요. 그래서 그 해독된 부분에 일정한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셋업을 했던 그 유전자 교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서 민감한 부분의 유전자를 바꾸는 게 크게 이제 두 번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유전자를 교정하는 데 성공하면 지난 20년 동안 동남아시아를 잠식하고 중동, 아프리카까지 번지려고 하는 전염병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축산업과 농업 분야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선진국에선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상업 연구도 탄력을 받고 있다. And so gluten is an allergic reaction to protein that's produced by wheat. And so we're going in and actually removing the gene that makes that protein so that we can at least reduce the amount of gluten that's present in wheat. 유전자 교정 기업들의 최우선 과제는 서양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밀가루와 감자, 그리고 기름들이다. You know, we think that the consumer has sort of been really left out of the equation. And they can see directly, you know, our healthier, you know, our fried potato products are going to be healthier for the consumer. Our oil is going to be healthier. 유전자 가위 기술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그런 큰 돈 많은 다국적 기업들뿐만 아니라 특정 이제 몇 개의 식물들을 연구하는 조그마한 종류 회사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유전 자원들을 바탕으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서 훨씬 더 좋은 작물을 빨리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초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연구는 각각의 유전 인자를 밝혀냄으로써 가속화된다. 그리고 이 연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다. 음악 강사인 박정서 씨는 체중 관리에 예민하다.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데 그렇다고 심한 운동을 할 수도 없다. 우리 몸은 운동을 하거나 관절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질 때 그 주변에 미세한 출혈이 일어나는데 박정서 씨는 그 피가 지혈되지 않는다. 선천적으로 피를 응고시키지 못하는 혈우병 때문이다. 결혼하고 이제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다리를 엄청 많이 주물러줬어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 줄 알고 주물러줘가지고 손가락이 막 너무 아플 정도로 계속 주물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몸에 좋은 뭐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사다 주고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을 못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잦은 출혈로 무릎 관절은 소리 없이 손상됐고 2, 3년 넘게 걷질 못한 적도 있었다. 박정서 씨는 결국 인공관절을 이식하고서야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혈우병의 원인은 X염색체에 탑재되어 있는 8번 혈액응고인자, 유전자의 부분적인 변형이나 소실이나 아니면 중첩 등으로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8번 혈액응고인자가 몸 안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혈우병의 가장 중요한 병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8번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환자가 이른 나이부터 자발적인 출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자발적인 출혈이 아니더라도 외부의 충격에 의해 갖고 정상인에 비해 갖고 매우 심한 출혈 양상을 보입니다. 혈우병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A형 혈우병은 피부박 출혈보다 심부 출혈이 더 위험하다. 자기도 모르게 관절 공간이나 근육 안에 피가 고이기 때문에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혈우병의 고통은 일상을 지배한다. 지금 2사람 먹을 양 정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탄수화물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러면 평소에 금식을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체중이 올라가면 무조건 합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체중이 올라가면 무조건 그 발목 관절 쪽이 막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치료법으로는 현재 혈액에 직접 투여하는 응고제가 개발돼 있다. 혈우병 환자는 평생 의존해야 하는 약품이다. 이건 조금 용량이 좀 약한 용량이라서 개수가 조금 많고요. 용량이 높은 단위는 뭐 1개, 2개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된 게 이게 조금 용량이 적은 거라서 개수가 좀 늘어났네요. 과다 사용할 땐 부작용도 커서 의료기관에선 용량과 횟수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똑같은 약을 계속 맞으면서 한 달에 2번은 병원을 가야 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1년에 뭐 적게는 24번 그리고 30회 정도를 무조건 가야 되니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그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참 엄청난 힘든 겁니다. 치료제가 있다곤 해도 매 순간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다. 지금 이 약 맞으면 뭐 격한 운동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믿고 또 막 이렇게 심한 운동을 하거나 또 조금 방만하게 그 자기 스케줄 관리를 하다 보면 금세 또 이렇게 망가진 자기가 되는 거예요. 혈액 응고인자가 X 염색체 안에 있기 때문에 혈우병은 목에 유전이 된다. 박정서 씨 아들에겐 다행히 유전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과 함께 마음껏 뒹굴 수 없고 자각할 수도 없는 출혈을 걱정하며 사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혈우병이 특정 유전자의 문제라면 유전자 교정 기술로 치료할 수는 없을까?
5 프라임의 5번째 미스 웨지가 있을 때 생각해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유전 공학자들은 먼저 혈우병의 원인이 된 X 염색체 8번 유전자를 정밀하게 해독했다. 연구 결과 A형 혈우병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 유전자 염기 서열에 특이한 공통점을 보였다. A형 혈우병을 가진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사해봤더니 혈액 응고 유전자가 중간에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유전자 일부가 뒤집어진 것을 원상 복귀하는 것은 사실은 이 유전자 가위가 나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은 혈우병 유전자를 교정하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유전자 가위란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 절단하는 기술로 유전자 교정의 가장 진화된 방법이다. 연구팀은 우선 혈우병 환자의 세포를 채취하여 8번 유전자 중에 정상과 다르게 염기 서열이 뒤집힌 부분을 찾아냈다. 그리고 뒤집힌 염기 서열을 절단하도록 만들어진 유전자 가위를 세포에 투입했다. 여기 보면 정상인인 경우는 이 빨간 부위와 이 하얀 부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자인 경우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뒤집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 가위로 다 이렇게 잘라서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빨간 부위와 하얀 부위가 가르치는 것이 이 정상인 경우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유전공학에서 말하는 유전자 가위는 특수한 단백질 효소를 말한다. 상대 유전자에 결합해서 특정한 염기 서열을 잘라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유전자 가위로 문제의 염기 서열을 잘라내면 나머지 부위가 재조합되어 정상 유전자로 복구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연구팀은 혈우병 주위에서 혈액 응고인자가 상당히 활성화된 걸 확인했다. 혈우병 마우스 모델 혈액 응고인자 활성에 대한 수치가 5 정도라면 교정을 한 세포를 이식한 마우스에서 보여준 혈액 응고인자 수치가 한 1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올라간 거예요. 물론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환자 기준으로 해서 10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환자들이 보여주는 수치 한 2배 정도까지 이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국내 유전공학 연구팀이 입증한 A형 혈우병의 치료 가능성은 아직 동물 실험 단계다. 임상 실험까지 돌입하게 된다면 혈우병 환자들에게 분명 희소식이 될 것이다. 2011년 10월 5일 한 남자의 죽음이 전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킨 천재, 그리고 엔지니어면서 경영가고 예술가였던 스티브 잡스였죠. 그를 죽음으로 이끈 건 췌장암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을 총동원했지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전자 치료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면, 문제의 유전자를 건강한 유전자로 바꿔서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죽음 직전에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전부 해독해서 치료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를 살려낼 방법이 없었지만 불과 5, 6년 만에 유전공학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유전자 가위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일본에서는 과학자들을 위한 재팬 프라이즈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의 수상자는 2명의 여성 과학자들이었다.
The curiosity and the quest fo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at led to these discoveries have always been the driving force in my career and my life. We are here because of the awesome power of bacteria. 엠마누엘 샤르팡테의 박사와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는 2013년에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개발했다. We were studying the fundamental biology of bacterial immune systems called CRISPRs. And in the course of that research, we understood the way that a particular enzyme, a protein in that system operates, a protein called Cas9. 다우드나 박사와 샤르팡테 박사팀이 개발한 유전자 가위는 Cas9 단백질과 안내 역할을 하는 RNA로 구성되어 있다. Cas9 단백질은 가이드 RNA의 안내에 따라 해당 염기서열 중에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가서 절단하는데, 이런 기능과 정확성은 이전에 어떤 유전자 가위로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다. 임무를 마치고 나면 안내 역할의 RNA와 Cas9 단백질은 자연 소멸하고, 유전자는 세포가 가지는 재생 능력에 의해 잘린 부위가 복구돼서 부작용도 거의 없다. 이렇게 기존의 유전자 교정 기술을 뛰어넘은 새로운 유전자 가위는 여러 과학 학술지로부터 최고의 과학 성과로 꼽혔고, 두 과학자는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떠올랐다. 유전자 가위는 그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발전을 했는데, 그 1세대 유전자 가위는 징크핑거 누클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만들기가 어려워서 전 세계에선 불과 한 서너 개 실험실만 만들 수 있었고, 대략 한 6개월 정도 수백 개를 만들면 그 중에 하나가 쓸만한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1, 2세대 유전자 가위는 만들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정확성이 떨어졌지만, 3세대 가위 크리스퍼 캐스9은 효율과 비용, 정확성 모든 면에서 우월한 특징을 보인다. 옛날 같으면은 유전자 적중 마우스를 만들 때 2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사 장기로 해서 이제 세포를 3차원으로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유전자를 낙아웃해서 그 현상을 보는데 일주일이면 족하더라고요. 똑같은 마우스의 췌장에서. 이건 거의 이제 시간적으로는 저한테는 혁명인 거죠. These days people are able to make transgenic animals using CRISPR technology much more quickly, much more efficiently. It means that more laboratories will have access to science, that it's no longer so resource intensive, and I think this is a huge leveler of the playing field in terms of global scientific equity, that these tools are now becoming more available. Then I think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we will start talking more about gene editing for treating human disease. 유전자 교정이라는 기술은 기존에 있던 어떤 기술보다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전 정보를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 적용해 본다는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입니다. 자연을 임프루브 시키고 향상시키고, 또는 우리가 알아왔던 것들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이런 연구와 개발, 발전의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들이 지금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수십 년간 또는 수백 년간 쌓아온 지혜나 지식을 다시 한번 증명해보는 도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크리스퍼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미 다양한 질병의 유전자 교정법을 시도해왔다. 그 중에 하나가 황반 변성이다. 황반 변성은 부분적으로 안 보이거나 전체 시력이 떨어져서 생활이 불편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은 노인성 질환이다. 황반은 안구 뒤쪽에 직접적으로 상이 맺히는 곳을 말하는데, 이곳에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신생혈관이 자라나서 황반에 맺히는 빛이 가려지고, 그 결과 시야가 흐려지는 것이 황반 변성이다.
2017년 2월에 국내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서 황반 변성을 치료한 사례를 발표했다. 방법은 3세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법이었다. 연구팀은 실험쥐의 눈에 인위적으로 황반 변성을 일으킨 뒤에 3세대 유전자 가위, 즉 크리스퍼 가위를 주입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신생혈관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제작한 유전자 가위가 망막 세포 안의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정확하게 찾고 문제의 염기 서열을 잘라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신생혈관의 활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시력은 회복됐다. 여기서 유전자 교정 치료의 또 한 가지 장점은 효과가 영구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항체 치료는 항체라는 게 한번 눈에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지는 이제 이 성장인자를 잡고 나서 작용하면 또 다른 성장인자가 나오면 또 이걸 잡기 위해서 또 항체를 넣어줘야 되지만 저희들의 방법은 아예 나쁜 성장인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거해줬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으로만 작용한다면 더 넣어주지 않아도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연구팀은 다음 단계로 영장류 실험에 들어갔다. 원숭이는 인간과 유전 형질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실험까지 성공하면 황반 변성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진다. 우리가 보통 유전자 이러면 유전 질환 이렇게 아주 희귀 질환 말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결국 보여드렸던 결과는 희귀 유전자 질환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질환에 그리고 장기의 어느 부분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의 한계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유전자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일부 세포만 바꿀 수 있는데요. 앞으로 더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많은 세포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유전자를 우리가 병원에서 발견하고 그걸 이제 앞으로 교정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병원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질병과 싸워왔다.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완치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여전히 암과 같은 질병에는 속수무책이다. 유전자 가위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유전자 가위를 면역세포에 적용해서 그 암치료 임상시험을 한 사례가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서 있는데요. 그 암세포를 사실 면역세포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그 면역작용을 이제 무력화시키는데 이 T세포의, 면역세포의 특정 유전자만 제거하면 더 이상 암세포하고 상호작용을 못해가지고 암세포가 그런 식으로 피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제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취한 다음에 유전자 가위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고 다시 환자에 넣어줘서 치료하는 그런 개념을 지금 국내에서 지금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유전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유전자의 모든 정보를 읽고 그 유전자를 조종할 수 있다면 삶과 죽음의 공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2016년 영국의 암연구소에서는 유방암 환자 560명의 종양 샘플을 받아 유전체 검사를 했는데요. 환자마다 유전자 구성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알아내더라도 개인마다 다르게 구성된 메커니즘까지 밝혀내야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종양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전자 연구 속도로 보면 암을 정복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년 2월 유전공학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 영국에서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다.
생후 14주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던 여자아이가 유전자 가위 교정법으로 2년 만에 완치됐다는 것이다. 비록 임상 실험에 응한 결과였지만 유전자 치료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백혈병이라는 병이 유전자 연구가 가장 빨리 시작된 암종이거든요. 유전자의 변형, 그 유전자를 타겟하는 표적 치료제, 표적 치료로 인한 생존의 증가가 가장 처음으로 이 프로세스가 진행된 병이 백혈병인데요. 그 이유는 세포 자체가 굉장히 빨리 자라요. 혈액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전자 교정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세포가 자라고 있는지를 되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전자 교정을 위한 임상 실험에는 아직까지 제약이 많다. 복제양 돌리로 유전공학의 포문을 열었던 영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백혈병 환자 레일라는 임상 실험을 위해 의료 당국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유전자 치료법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 유전공학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There is a commercial market for egg donation, so for women who want to have IVF need the eggs of another woman. What we have there is a situation in which an ordinary woman can get maybe $5,000 for her eggs, but if you're studying at Harvard or Yale, and you're tall and athletic and beautiful, you get $100,000 for your eggs. So there you see already operating a market for so-called superior genes. 영국 정부는 유전공학 초기부터 비판자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인간수정배아관리국이라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유전공학의 연구와 실험을 전담 관리하고 과학자들의 계획과 목적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Our job is to, at one and the same time, understand what the scientists are doing and saying and what the possibilities are, but to set a framework that ensures that the public, where possible, can be brought alongside or see the reason as to why these might be positive developments. 현재까지 영국은 인간 모델 유전자 치료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이미 인간 배아에 유전자 교정 실험을 허용했고 완벽한 유전자 해독을 위해 10만 명의 인간 유전체 분석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를 중국과 미국, 스웨덴이 쫓고 있다. Basically in which people design their children to have, be very musical or athletic or highly intelligent, and they give and by doing that, by being able to afford to do that, basically in the free market, they give their children genetic advantages over other people's children. That creates a society, a very hierarchical, elitist society, in which those people are likely to have more power, who have been, supposedly improved. They will have more power. 유전자 연구에 대한 윤리적 비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론자들은 규제를 맡은 정부 기관들이 유전공학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I mean, all new treatments involve a risk. The question is not whether or not something is absolutely safe, it's whether or not it's sufficiently safe to proceed to treatment, whether it would be ethically so. And those decisions, however much research you do, you will never know until you try them for the first time. But there are also ethical issues about not offering a treatment when, that might take away suffering for somebody. So the calculation of risk and whether something's sufficiently safe is a really complex matter. 시험관 아기도 처음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젠 불임 부부의 희망이 된 것처럼
유전자 교정 연구도 곧 대중의 환영을 받게 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물론 전제는 과학이 길을 잃지 않도록 다 같이 이정표를 기억해 두는 것이다. I don't think gene editing is something that we should be scared of. So I think there are some legitimate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ies of the technology, but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fraid of or turn away from. What should citizens do? What should publics do if they want to become more engaged, if they want to voice their opinions? I think they should reach out and engage with science, look for opportunities to talk to scientists, to learn about what's being done, to have your say, to involve yourself in the discourse, because science is truly something that society needs to be a part of.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치료법이 완성되면 인류의 미래는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수명은 더욱 늘어나고 불로불사가 실현될지도 모르죠. 시작은 식량 위기, 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절박함이 생명의 본질이자 정수인 유전자에까지 닿은 겁니다. 배아 단계에서 유전 형질을 바꾼 하나의 존재는 이전과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요? 또 유전자 정보를 가진 이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인간의 속성을 예단하고 구속하는 미래는 과연 공상으로 그칠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이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질지, 생태계 재앙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는 언제나 그랬듯 우리의 뜻에 달렸습니다. They have a failing tissue or organ, we can create it and replace it. Depending on the tissue that you want to engineer, you can use cells derived from that specific tissue.